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넷 뉴스는 지난 12월 5일 수원 성균관대학교 디지털 시니어의 아고라 광장에서 이주식 부위원장의 사회로 2017년을 보내며 송년회 겸 실버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1부에서는 환영사와 축사, 그리고 특강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토론회 광장, 그리고 3부에서는 시니어가 만드는 공연 및 합창으로 즐거운 한마당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부에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저녁 만찬으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실버넷 뉴스 디지털 시니어의 아고라 광장은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의학관 대강당에서 기존 기자들은 물론 기자들의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했고 내외빈 축하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진지한 토론과 여흥을 함께 즐겼습니다. 그날의 행사 목적은 사이버 사회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대명제이지만 시니어 시티즌에게는 정보 격차와 정보 침해에 의한 피해를 동반하고 있고 특히 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공격에 의한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충격은 도를 넘고 있음을 토론했습니다. 진행을 맡는 이주식 실버넷 뉴스 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올해로 가장 추운 날씨 같아요. 그래서 체감온도 영하 13도나 된다는데 이 추위를 뚫고 여기까지 내려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 같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한 날로서 우리 실버넷 뉴스의 이 디지털 시니어의 아고라 광장을 개최하는 것을 축하드리고요. 먼저 1부에서는 첫 번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님이신 양환정 실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모두가 함께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 사회 전반의 진흥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정밀 진단 치료를 통해서 건강 수명을 73세에서 76세로 3세 연장하게 하고 간병 부담 증가에 대비해서 간병, 간호 로봇을 개발 확산하는 등 인공지능과 이를 통한 혁신으로 많은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어두운 그림자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실버 세대들에게는 기술의 진보에 따른 정보 격차가 심해지고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에 더욱 쉽게 노출되실까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심각하게 와 닿고 있습니다. 정부도 실버 세대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의료, 은행, 쇼핑 등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체감형 교육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킹 방지 중심의 사이버 보안을 넘어서 실생활을 위협하는 문제를 차단 예방하는 사이버 안전까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여러분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엔에서도 고령화 사회에서 실버 세대의 사회적 역할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사회적 요소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들의 연륜과 축적된 노하우를 펼칠 기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어르신 IT 선도자 양성, 어르신 ICT 봉사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ICT 지식을 또래 세대 및 후배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앞으로 실버 세대들이 IT를 활용한 사회 참여를 통해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할 생각입니다. 디지털 시니어 명시하기 감사합니다. 디지털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실버넷 뉴스 활동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죠. 특히 선진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어느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은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그래서 제가 70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 제목이 인생의 황금기는 70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박수 주세요. 동의하면 의료보험은 우리나라만큼 잘 된 나라 없어요. 의료보험도 잘 되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울 왔다 갈 때 부러워하는 게 치안이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나라고 봅니다. 요새 문제가 있는 나라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우리만 못하고 일본도 우리만 못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이렇게 막강한 나라도 없습니다.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 불 되는 나라가 손가락 안에 몇 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오면서 그래서 인터넷 한번 봤는데 러시아가 강국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러시아 국민소득이요. 세계적인 강국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러시아 국민소득이 우리 국민소득의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세대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못 살았어요. 서울시내 거지가 시했어요. 문만 열면 그저 밥 한 술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들어왔는데 깡통 들고 들어오면은 밥을 한 그릇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원밥 그냥 한 숟가락만 탁 끓는 것 같으면은 감사합니다. 얘도 밥 한 술 주시오 그러거든. 겨울에 서울에서 근무 죽는 거지가 많이 있어. 그러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근무 죽는 사람 없거든. 먹는 거 걱정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 우리 파독 광부가 뭡니까?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독일에 가서 광부 노릇하던 게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큼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이 정말 우리가 위대한 국가를 만들었고 만만년 역사에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후손들로부터 계속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얼마나 잘 산 나라가 됐는지 요즘 아주 실감하고 다닙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부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빗방지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특히 기자님들은 정말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 시대를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 다른 문자 메시지를 못 보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젊은 목사님이 구임을해서 축하한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 목사님이 툭툭 하시는 말씀이 70이 넘은 오명 장관이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자도 못 보낸 사람이 되고 뒷방지기가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산 나라를 만든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디지털 시대를 앞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4차 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정보화만 앞서가고 있으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정말 시대의 중이 되나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손녀들 원망하면서 컸습니다만 이제 우리 세대는 이게 잘 산다는 데더라고요. 이제 누구누구 우리가 후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하시고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는 기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시니어 디지털 세대, 시니어 세대인데 시니어의 삶이 이 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뒷방에 앉을 수 없고 또 젊은 세대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좀 더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대 변화를 앞서 나가지는 못한 망정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나 질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요즘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촛불 시위라든지 촛불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계류에서 나왔던 것이 성장과 효율, 적자 생존이라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한경쟁, 적자 생존, 승자 독식,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시대적 가치가 우리 시대를 갖다가 한 20, 30년 지배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본다면 인간 소외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뭐죠?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 사람은 어디 갔느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그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미래는 더 빨리 다가오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2차 산업혁명이 1800년대 전후죠. 2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전후라고 보고 3차 산업혁명을 1980년대, 90년대 이후라고 본다면은 벌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의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속해져갖고 우리 시대에 또 다른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알파고의 바둑 문제는 많이들 생각하셨지만은 알파고가 인간을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2020년도입니다. 근데 2017년도에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보다 더 센 알파 제로가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변화의 속도를 미리 예측하시면 좋고, 아니면은 내가 살던 시대의 기술의 발전 속도대로 미래 사회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우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금영 단장이 이끄는 실버넷 뉴스 합창단의 실버넷 뉴스가 든 세 곡의 우렁찬 합창으로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사고 인터넷이라는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해킹이나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가 PC나 아니 스마트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 카메라 또는 저기 프린트, 아니면 심지어는 집에 쓰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기계들 이런까지 나가서 자동차 이런까지 다 공격당할 수 있고 늘어나는 그런 공격도 커질 거라는 거고요. 미국에서 사실 이게 제일 크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웨어러블 기기들, 특히 이제 미국에 제일 이슈였던 게 심장 관련된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킹을 해서 그런 걸 위협해서 돈을 뺏어가는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이 건강을 위협하는 걸 해서 돈을 뺏어가는 그런 부분이 더 크게 늘어날 거라는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물건 살 때 유기농이라는 걸 믿고 더 사는 것처럼 앞으로는 정부가 이제 하는 부분이 보안에 대해서 DS 마크처럼 보안 인증 마크 이런 걸 만들어라 할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보시고 할 때 가급적이면 비슷한 값이면 보안이 인증된 제품을 사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참 이렇게 어려운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새로운 위협도 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 이 어르신 세대는 이름 따라가기가 조금 처지시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최근에 이제 이런 사이버 범죄나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은 원체 잘 나가니 그보다는 나이 드신 분 또는 기업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이렇게 취약한 데를 공격하고 있어서 저희들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하여튼 이런 걸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너희들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피해를 막는 가장 기본은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실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가 허성욱 과장님을 뺀 나머지 분들에게 오늘 제가 질문지를 몇 개 보내드렸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각기 한마디씩 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장현 교수님부터 우리 그 디지털 복지, 디지털 격차 정보보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 좀 익숙치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걸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하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을 때 그 나쁜 사람들이 어르신이다 싶으면 세 가지 기제를 이용합니다. 하나는 자제분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저기서 먼 소리로 엄마 나 지금 잡혀있어! 막 그래요. 그러고선 나 지금 당신 아들 잡고 있어. 100만 원 보내시오. 그러면은 내 자식이 잡혀있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돈을 붙이는 경우 동치내에서 돈 보내라. 그럼 또 조상님들에 대한 또 이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또 돈 보내기 마련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이런 것도 있어요. 귀하, 여기는 대한민국 검찰청입니다. 아무개씨 은행 통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여부를 확인할 테니까 통장 번호랑 비밀번호를 대세요. 이렇게 대답하죠. 특히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서 더 어려운데,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처럼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당혹감 같은 것은 실제로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기존 세대 격차에 기술 격차까지 더해지면서 심적으로 느끼는 그 체감 수준은 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영실버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영실버라는 말은 그대로 몸과 마음이 젊은 실버를 말합니다.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기술이 앞서서 나와 있다 보니까 오늘 허과장 갈 때도 조금 그런 것들이 간혹 보이긴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냄새가 안 나고 차가운 기술 냄새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 어르신들이 느끼기엔 저는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용하기도 어렵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디지털 기술과 친해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자료주의를 하면서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형사의 의의가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우리나라에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뭐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저소득 취약층 계층에 대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또 어떤 그 시에서는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 별도의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 격차를 해소시켜 나갔다는 그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이 그 많이 그 보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안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난주에 저랑 잘 아는 후배인데 인터넷 최고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털렸어요. 이게 아까 이제 앞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이스피싱 이런 피싱들은요 정말 상대방이 그럴듯하게 내가 쏠 수밖에 없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참고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벌어주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돈 벌 수 있으면 지갑을 절대로 걸게 안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예쁜 여자 사진 이런 거 절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어떤 협박성이라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느낌이 이상한 메일이든 전화든 걸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순간은 뭔가 나를 공포로 협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끊고 뭐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해서 통화를 해서 얘기 들어보고 뭐 돈을 보내든 말든 결정을 하시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보내면 반드시 비밀번호. 네, 첫 번째 순서는 즐거운 소리 해피 난타 공연입니다. 해피 난타 공연은 오프닝으로 베토벤 바이러스, 어부바, 울릉도 트위스트, 독도는 우리 땅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즐거운 소리 해피 난타 공연입니다. 해피 난타 공연은 오프닝으로 베토벤 바이러스, 어부바, 울릉도 트위스트, 독도는 우리 땅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3부 여흥의 시간에는 최진자 이훈 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송관석 팀장이 이끄는 신나는 난타가 흥을 돋우었으며 부산 지부장의 어설프고 코믹한 12냥 인생으로 관객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장난 만날 때다 바라보니 밥 먹여주나 마누라가 옆구리 살살 긁혀도 2011년 12월 5일이 1월 1일부터 날짜 계산해서 339일째가 맞으면 오른쪽, 틀리면 왼쪽. 자, 빨리 결정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빨리 결정하세요. 뒤이어 간부들의 필보배를 울려라로 무대 위에서 오락가락을 보였고 노태숙 기자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신아리랑과 색소폰 연주가 있었으며 최병수 이순종 부부 마술사가 2017년도
산타가 선물한 마술은 이란 주제로 신비한 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가수 한명숙 씨가 참여해 실시간이나 관람석에서 관람을 하고 애창곡과 노란 샤스를 불러 몸은 오세해도 목소리만은 건재함을 보여주어 관객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샤스 나는 좋아 늦었지 밤에 되어 잘 모르시겠지만 아드님이 일권이가 제 고등학교 동기예요. 농구 선수였을 때 작년에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몸이 많이 힘드실지 모르고 모셨는데 그래도 아직 그 옛날에 노래 부르던 목소리 살아계시네요. 네. 그럼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좋은 게 있으면 좋은 노래 한번 더 여러분 찾아뵐게요. 예. 0번요? 62번입니다. 62번 TV는 제가 그 한국 치매사고 대응팀 협의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TV를 그 매장에서 보내드릴 거니까 꼭 주소를 써놓고 가셔야 됩니다. 노수. 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 저희가 안내를 그 외에도 학생식당 2층에 예정되었던 남기소 기자와 이현우 기자의 노래와 합창단의 휘날레 음악 세 곡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명언을 지키느라 저녁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